결국에는 올해는 하반기가 포인트일 거다라고 네. 보여져요. 네. 하반기가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대통령도 바뀌고 또 부동산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는 와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혼란이 또 있고 또 의견도 분분한데 혼란한 시기에 또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룡 신영강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영광입니다 저도. 뭐 소개는 더 안 해도 됩니다. 뭐 네. 이미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바로요. 근데 요즘에 계속 말이 바뀌어가지고 네.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대출 풀어준다 또 안 풀어준다 뭐 네. 내년으로 미룬다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대출을 풀어주기는 하긴 하죠. 과거보다는 그래도.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다만 그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은 네.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이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만. 예, 네. 다주택자는 지금 이분들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주택자 뭐 40% 30% 대출 해주겠다 막 그런 얘기 있었었는데. 그렇죠. 40%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뭐 양도세 중과는 유예해준다는 얘기 네네. 했지만 뭐 취득세어들 아직 남아있고 네네. 그다음에 15억 이상 대출 금지 아직 남아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상 이번 정부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건 확실히 맞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다주택자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호락호락하게 내주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최근에 양도세 완화도 뭐 정확하게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던 걸로 네. 제가 봤는데 뭐 그러면 그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좀 물건 좀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한자성어로 말하면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조삼모사. 예, 그러니까 조삼모사 같은 게 정부는 목적이 딱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물량 확보죠. 물량 확보일 네네네. 거다라고 네네. 보여지는 게 네. 이분들은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팔아서 수익 내고 또 사고거든요. 그렇죠. 네. 네. 팔아서 수익 내고 또 사라고 하는 것에 또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회를 사실상 그렇게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다음에 살려고 보니까 네. 사실 뭐 취득세 중과 뭐를 어떻게 좀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해주겠다는 네. 말은 나왔지만 다주택자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아무리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사실 취득세 최대 13.2까지 네. 부담하면 사기 부담스럽고 그러면 그만큼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하면 결국 정부의 목적은 뭐 제가 이번에 그 소득세법 시행령 네. 관련된 거 내용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도한 규제를 네. 원상으로 회복하고 그다음에 뒷말이 시장 안정화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있는 말은 그럼 취득세 중과는 네. 안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목적은 시장 안정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게 더 큰 목적이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새로 짓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전세 주고 이러고 있지 말고 네. 그냥 실거주자한테 좀 팔아라. 네, 이 그렇죠. 전략으로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쨌든 지금 이제 6월 1일이면 종부세 뭐 재산세 부과일인데 네.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또 시장이 항상 또 상반기랑 하반기랑 좀 막 나뉘잖아요. 네, 많이 바뀌죠. 네, 그럼 남은 7개월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이제 상반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네. 저는 상반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봐요. 매물이 네. 과연 거래가 되겠느냐. 거래가 되겠느냐? 예, 네. 물량이 뭐 오늘인가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서울 지역에 뭐 물량이 좀 늘었다. 네네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을 봐야 되는데 네. 매수자는 지금 물량 늘었는데 왜 살까요? 일단 한번 지켜볼까? 네네.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물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뭐 매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는 하반기가 포인트일 거다라고 네. 보여져요. 네. 하반기가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다주택자들이 네. 지금 이제 내놓는 매물의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네. 두 번째는 결국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그 전세 네. 불안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저는 전세나 월세 부분을 제대로 어느 정도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워낙 이제 수요가 위축되었으니까 그래도 소폭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인데 실제로 이제 종부세를 못 내겠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팔으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한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이거 어차피 내가 얻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6월 1일 이후에 내가 굳이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러면은 또 이게 어찌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아주 한정적인 지금 며칠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결국 어떤 흐름은 크게 바뀌는 흐름은 하반기에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따지고 들면 정부가 또 무슨 정책을 내놓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로는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 물량이 어떻게 그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어차피 줄어들면은 결국 또 물량 또 없을 테니까 뭐 물론 전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월세나 전세 지금 월세 전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하반기 시장이 좀 불안한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어쨌든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정부가 할 거냐 이게 아직은 좀 변수가 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일 뿐 사실 방향 자체는 약간 상승에 가깝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지금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고 뭐 사실 뭐 예전 한 작년 한 6개월 전 그때만 해도 막 좀 집을 막 많이 사야겠다라고 하다가 약간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 수요가 작아진 거에 비해서 매물이 좀 여전히 적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기준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왜 자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인 건데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경제 현상이잖아요. 그 경제 현상 그 중간에 금리 부분이 뭐 올라가는 거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방송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10%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게 경제 시장이 아니고 10%가 올라갈 정도가 돼도 시장이 막 거의 폭파되는 분위기가 가게 되면 또다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당장 내가 들어갈 집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고 그러면 속된 말로 금리가 올라도 달러 돈이라도 얻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경제 현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맞아 보이는 그러니까 수능 문제의 정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 현실에서는 만약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내가 집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전세 가격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빠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종료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 막 얘기들이 막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올 전세 물건보다는 약간 반전세가 훨씬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 어쨌든 오르는 건 맞잖아요. 뭐 반전세도 뭐 전세나 마찬가지로 이자를 내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갭 투자 이런 수요가 또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갭 투자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좀비라고 생각해요. 좀비요? 어떤 좀비? 절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는 저는 어떤 특정 시기에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투자일 뿐 전세 갭 투자가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전세 갭 투자 또는 갭 투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요즘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는 있는데 이 예를 바꿔놓고 표현하게 되면은요 그냥 레버리지 투자예요. 이 레버리지 투자 특히나 이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테크를 시도를 하는데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 또는 재테크 관련 책에서 레버리지가 없는 그 단어가 없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전세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전세를 끼고 투자라는 레버리지 투자는 어떻게든 간에
다시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전세난이 온다는 거는 네. 어쨌든 전세가 상승이라는 개념과 또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갭 투자는 다시 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렵겠죠. 네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 결국 제일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는 파는 고민이고 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가거나 사는 고민인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은 최선의 선택은 대출도 안 되는데 네. 갭 투자가 쉽게 말하면은 대출에 대한 제한도 없는데 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인데 자기 집을 전세 주고 자기 월세 가든지 네.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네. 나는 뭐 지금 살고 있지만 이사 갈 목적으로 미리 샀는데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지금 기사 하나 보니까 네. 원래는 일시적 2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제 2년 안에 팔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도 영향을 좀 줄까요? 2년 안에 팔게 해주면? 결국 2년 안이라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네. 여유가 생기면은 일단 물량이 급하게 던지는 매물들은 또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서울의 기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건 뭐 이제 이 세상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네. 돼버렸고 그럼 물량이 줄어들 거고 그럼 또 이게 파급 효과가 물량이 줄어들면은 또다시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또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또 네. 옆으로 밀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근데 아까 표현했지만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럴 거다. 금리가 올라가도 내가 살 데가 없으면 밀려나거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네. 당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을 만약에 기간을 주면은 전세 끼고 사놓은 다음에 그 전세 나갈 때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좀 전세 갭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정부에서 그걸 1년으로 줄였던 것도 갭 투자하지 말라는 개념이었던 건데 네. 이게 하반기에 이 전세난과 합쳐져서 약간 조금 더 안 좋은 요소, 불안 요소로도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부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그 안에서 구멍을 찾는 데는 이제 선수가 됐어요. 선수가 네. 됐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느꼈던 게 네. 정말 이번 장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법인 투자. 네. 두 번째로는 공시지가 1억 미만. 네. 사실 이 두 투자가 처음에 정부 규제가 나왔을 때 다들 멘붕인 가운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에 의해서 네.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두 투자를 보면서 참 불굴의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약간 뭐 2년으로 늘려준다. 네. 목적은 명확하겠죠. 네네. 뭐 시장에 좀 안정적인 것을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의 변형 모습은 나타날 텐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갭 투자가 그래서 사라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갭 투자는 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금리와는 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무차입 자본이니까. 네.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 사실 금리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건데 네. 전세난이 와버리면은 또 그걸 또 내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아니 아까 저도 공시가격 1억 이하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느꼈던 게 갑자기 막 안동 막 사러 가시고 네네. 갑자기 강원도로 막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왜 가나 했더니 이제 다 법인 차려가지고 공시가격 1억 이하 막 싹쓸이 하시고 막 그랬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네. 정말 속된 말로 감탄을 했던 네. 게 그게 7.10 대책이었을 거로 기억을 하는데 7.10 대책 이후 7월 30일인가요? 그때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항목에 제외 대상이 공시지가 네. 1억 미만 네. 뭐 무슨 이게 딱 있었거든요. 사실 네. 저도 봤어요. 네. 봤는데 야, 공시지가 1억 미만을 할까? 잠깐 저도 그 네.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한다가 결국은 또 그거를 틈새로 노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재테크 수익 이 추구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는 변함없으니까요. 이게 결국에 집이라는 거는 뭐 남의 집에 살든 내 집에 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라면은 네. 방법을 찾는다. 네. 이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뭐 2주택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라면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월세 시장 불안 이거는 뭐 예견돼 왔었던 건데 이제 진짜 코앞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8월부터 네. 뭐 정확하게는 뭐 한 5, 6월부터 이제 막 계약이 막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네.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 네. 뭐 이거 이제 4년 만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그 저는 그 혹시나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전 월세 가격이 폭등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네, 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의 가격 자체는 높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갱신 계약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적정하게 협의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럼 그 선에서만 올라가도 사실 옛날 갱신 계약보다는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한 1억 5천 이상 정도 그 차이가 네. 난다고 하는데 네, 1억 5천이면 네.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네. 이분들을 결국에는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을 올려주거나 네. 또는 집주인은 또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네.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니까 월세를 받고 싶은 그래서 저는 둘이 협의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으로 조금 급격히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반전세로 해가지고 월세가 올라가거나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는다? 그럼 물량이 더 사라지고 그럼 결국 저는 이게 또다시 수도권이나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파급 네. 효과가 밀려나가게 될 거고요. 네. 이 현상이 동일하게 그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계속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전반적으로 말하면 그 전세 가격 불안으로 사람들의 네. 이동이 나타나게 될 네, 거고 네.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가격대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오히려 불안해질 곳이 어디냐면 이분들 중에서도 가격이 낮은 것들 무주택자들 네. 퇴출이 좀 쉽지 않으니까 네, 네. 이분들이 사야 되는 곳들이 네. 오히려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네. 결국 6억 전후에 아. 또는 수도권 지역 뭐 네. 이런 지역에서도 오히려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은 그쪽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동네에 살든지 조금 더 좋은 동네 가려고 하는데 네.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어디 좀 비켜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눌러 앉아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뭐 반전세를 올려주더라도 여기서 뭐 옮겨봐야 또 더 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집을 살 거 아니라면 그냥 네. 그 자리에 있으시려고 하니까 빈자리가 없다. 네. 의자 뺏기를 해야 되는데 의자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옆에 가서라도 다른 데 가서 멀리 가지는 않고 바로 네, 옆으로 바로 가겠죠. 옆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게 도미노처럼 계속 옆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네. 그러면은 결국에 가장 좋은 핵심 자리 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는 전세 못 올려주면 나갈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밀려 나오면 제일 윗단은 비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네. 그 자리가 공급은 되게 이제 갑자기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네. 전세 공급이. 네. 그럼 전세 공급이 느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세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네.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져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헝하고 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네. 결국에는 이 윗단에서 자리가 남는다고 여기서 올라가서 수요를 갖다가 상쇄를 시켜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 결국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든. 그들만의 리그는 1부 리그는 빼고 네. 2부 리그에서만 시끄럽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아니, 거죠. 주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아예 최상단은 어차피 사실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전세 나갈 때 들어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약간 뭐 서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권에 네. 한 6, 7억대 이런 데들은 사실 여기 저 윗단에서 전세 빼서 와서 대출 받으면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이 조금 더 좀 불안해질 수 있다. 네. 그- 그렇게 네.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맞는데 결국 지금 무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청약시장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네. 옛날에는 좋은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좋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네. 되게 많았는데 요즘 청약시장을 보게 되면 뭐 보셨겠지만 검단 그러면 네. 인천 네. 입주 물량 엄청 많아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완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송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이 낮대요. 결국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분양가 상한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분들도 목적은 하나예요. 수익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송도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내가 돈 벌 게 별로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가격이 낮은 검단이 입주 물량 터져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한 1억 싸네? 네. 그러면 내가 안전마진 먹을 수 있네?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과거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똘똘한 한 채로 들어올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돈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그 속된 말로 이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불이그는 진짜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곳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결국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일 곳에서 돈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흐름이 6억대 전후에서 네. 어쨌든 밀려나는 움직임이 난다. 그러면 그분들이 글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네.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검단 쪽에 지금 인천 물량 많은데 네. 서울은 너무 없으니까 네. 사실 그 물량이 뭐 서울 출퇴근이 불가능한 위치도 아니니까 네. 이거 금방 공실은 다 찰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뭐 그런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는 그거를 네. 많은 분들이 기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다 찬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저도 뭐 검단 뭐 여러 번 가봤지만 네. 결국에는 서울 서쪽, 네. 서울 서쪽 지역이고 그 서쪽에 마곡이라고 하는 약간 어떤 흔히 말하는 부심지가 네네. 존재하고도 있고 네. 또 그리고 김포공항 전후로 해서 충분히 출퇴근할 네네. 수 있는 9호선 타고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수도 없이 많이 공부하면서 아마 부동산에 투자에 있어서 입주 물량이 뭐 제일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느끼는 감정일 뿐 그 입주 물량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입지가 좋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나중엔 자연스럽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헬리오시티 보셨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고덕 그라시움도 보셨을 것이고 장인뉴타운도 보셨을 것이고 뭐 그렇게 물량들이 늘어나는 거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할 뿐이지 결국에는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또 이게 수도권이라고 넓게 보지만 사실 네. 워낙 또 전체적인 수요가 또 강하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뭐 검단만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뭐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는 좀 과한 상태니까 네. 뭐 시차는 있겠지만 차긴 찰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서울하고 생각하시면 가깝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준다고 봐요. 네, 출퇴근이 안 되는 거리가 아니니까. 네. 그 임대차 3법 어쨌든 이제 8월부터 하면 시끌시끌할 것 같긴 한데 좀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거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하겠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면은 뭐 사실 뭐 정치를 예상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 네. 이게 좀 이대로 좀 그냥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할 네.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또 네. 반복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처음에 공약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처음에 공약은 공약이지만 네. 사실 지금 어쨌든 임대차 3법이니까 법 네. 통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회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네. 쪽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들었던 공약 10개 중에서 내가 5개 포기할 테니까 5개 해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 좀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정권을 뺏겼고 네. 그리고 또 뭐 지방선거도 있고 뭐도 하고 하면은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좀 약속도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임대차 3법의 공약에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 3개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가장 그나마 서로 합의하기 편한 거는 뭐 5% 인상 뭐 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립을 시킨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그 가장 많이 하는 게 집주인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네. 준다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뭐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엄청 바뀐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도 전면 재검토 뭐 폐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네. 약간 개선으로 좀 약간 말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하려면 또 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임대차 3법 발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네. 그게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게 지금 어쨌든 또 상대방 그 임대차 3법을 만든 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은 있었지만 몇 년간 정착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바꾸는 걸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결국 그 상황이니까 갑자기 또 손바닥 뒤집기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차피 당선되신 분 입장에서도
표 적게 받고 당선된 거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분 입장 네. 생각하려니 당연히 저는 임대차 3법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아니 그 제가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네. 일기 신도시 쪽 계신 분들이 음. 이제 실제 그 소유자분들은 네. 막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네. 거기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되게 네.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막 특별법 만들어서 네. 이제 막 진짜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전월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좀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 저는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이 지금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는 일기 신도시는 그분들이 이사를 갈 때쯤이면 이미 집을 사고도 남는 시간일 거다라고 봐요. 아,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그 정도까지는 물론 지금 당장에 올해 뭐 불안이 있다 이런 네. 이 정도는 저도 맞다고는 보지만 네.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일기 신도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법이 딱 완성돼서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 네네네. 구조적인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분당만 가지고 네. 보게 되면 어쨌든 분당 자체도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네네. 분당이 이 큰 도시가 어디는 뭐 용적률 500% 주고 어디는 300% 주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가운데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500% 받은 데는 박수를 치겠지만 네. 뭐 300% 받은 데는 뭐 바로 그냥 시위하는 거죠. 띠 뭐. 두를 거고 데모하는 거지. 그러면 또 그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네. 거고 그 동안에는 좀 약간 나쁜 표현이지만 나는 그냥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일기 신도시가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최소한 5, 6년 후일 것이다. 네. 예,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끝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가장 또 큰 문제는 그럼 분당 또는 일산 중에서 어디부터 할 거냐거든요. 아, 그렇죠.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러면 다들 생각하는 거는 내 동네부터 해주세요라고 네. 하겠죠. 새 집 갖고 싶으니까. 네.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 역세권 있는 데는 야야 내 거부터 해야지 그럴 거고 또 저쪽에 멀리 조금 좀 좋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입지가 좀 나빠서 봤던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서로 네.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거고 벌써 여기서 오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에 분명히 어디가 확정되고 이주가 됐을 때 발생되는 이주 수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주 수요가 또 어떻게 할지는 또 정부의 그 네. 법안에 또 포함되겠지만 그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이지 지금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지금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것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게 맞는 게 그 제 지인이 그 재건축 이제 직전에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서 신혼을 살았는데 네. 뭐 2년 이상 못 사실 거예요 하면서 되게 싸게 들어갔어요. 근데 네. 5년 살고 나왔거든요. 계속 재계약하고 집을 철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서로의 이 입장 차이가 너무 네. 심해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실제 현장의 모습인 네. 것 같아요. 사실 철거를 해야 뭐 이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철거까지 가려면 아주 긴 시간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게 또 궁금한데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산 넘어 산인데. 산 넘어 산인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는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네. 아,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된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우리 네.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무조건 넌 네. 대학 가야 돼. 네, 네, 네. 물론 생각이 요즘엔 바뀌어서 대학 안 네. 가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는 못 모르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그렇고 대학도 네. 가려고 하고 네네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 일기 신도시가 처음 입점이 91년, 92년 그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도 40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투닥투닥 해가지고 하면 50년. 네. 그리고 까딱 잘못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애는 55년, 60년. 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지도 그럴 모르겠어요. 수도 있죠. 결국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급박한 문제라는 거죠. 그 정도로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네. 저도 댓글에서 봤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 왜? 그러면 압구정쯤이고 그러니까. 여의도 50년인데 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여의도 지금 71년생인데.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제가 웃으면서 네. 그 제가 이제 있는 곳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그 네. 꼰대가 하는 소리야. 아. 왜 그러냐면 법에 있어? 71년짜리부터 해야 된다고? 아.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네. 이거는 이거대로 간다는 거죠. 네. 아,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의도 분들이 네. 그 요번에 이제 뭐 경기지사 막 선거도 있고 하면서 네. 일기 신도시 얘기 나오니까 네. 엄청 그 화가 많이 화가 나셨겠죠. 나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다 막아놓고서는 하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그렇죠. 네. 일기 신도시 입주할 때 이미 20년 차였잖아요. 네. 이분들은. 네네. 그래서 그때 재건축 하려고 했는데 네, 벌써 맞아요. 아직까지 못한 건데.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격렬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강남 어떤 뭐 용산 서울 뭐 이 안쪽에 있는 그 고가 재건축 아주 네. 오래된 재건축 명분도 있고 많이 시간도 지난 네. 여기서 또 반대를 심각하게 하면 또 이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가 되면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네. 한강변에 네네. 그 엄청나게 좋은 입지 있는 네네. 지역들도 결국에는 물꼬가 트일 거라고 봐요. 아, 물꼬가 트일 수밖에 네. 없고 말 그대로 여의도 뭐 시범 아파트 네. 뭐 이렇게 네. 이런 것들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막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막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네. 정치권 입장에서는 음마 아파트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못 하고 네. 있고, 뭐 여의도 시범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 목적 자체가 정치권 입장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줘야 사람들한테 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이 네. 아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테마로 완전히 돌아서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제가 진안장도 경험을 해봤지만 진안장에도 재개발이 굉장히 투자처로 좋은 거는 맞는데 네. 이번 장처럼 재개발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진안장 기간을 뭐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 제가 진안장이라고 뭐 하면은 그 노무현 정권. 네, 노무현 정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네네네. 있겠죠.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금융위기 전인 2008년까지 네.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재개발 얘기가 나왔던 동네가 이번 장에 다 재개발이 됐어요. 아, 그렇죠. 그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문제일 뿐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결국에는 다음 장에서는 또는 이번 장에 지금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결국 노후주택의 정비 사업일 테니 압구정이든 아니면 뭐 여의도든 용산이든 간에 그리고 일기신도시는 말 그대로 조금 오래됐으니까 걔네들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얘네들이 앞으로는 모든 시장을 움직이는 부동산의 동력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갔다. 네. 옛날 10년 전만 해도 아직은 뭐 30년 된 거, 25년 된 것들이었으니까 조금 뭐 기다려볼 만한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네. 이제는 너무 밀어놨다 이런 얘기이시죠. 그렇죠. 밀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밀어놓으면 표를 읽는 상황이 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일기신도시도 어쨌든 한다고 치면은 명분상 어쨌든 서울 안쪽도 어쨌든 조금 완화를 해주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약간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이주 수요 발생에 대한 또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마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할 것 네, 같아요. 네. 제일 고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된 테마가 될 거다라는 게 이주 수요도 지금도 이제 서울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네. 뭐 하나 재개발을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려면 자꾸 시간을 지연시켰잖아요. 그게 이주 수요로 전세 가격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 했던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을 결국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움직임, 그다음에 일기신도시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누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0년, 30년간은 네. 계속 부지고 이주소 생기고 네. 이것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시장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들어서 갑자기 툭 하고 드는 게 지금 신축은 네.
그때 가면 인기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는 이제 조금씩 애가 조금 늙어가잖아요. 네. 하긴 그동안은 좀 막아왔기 때문에 신축발이 좀 오래 갔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는 어찌 보면 더 신축 애들이 계속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그동안 생활을 보면서 신축이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신축들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이주 수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네, 타 지역으로는 잘 안 가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그냥 옆으로 가나요? 네, 아, 그러면은 특정 재건축이 모여 있는 동네들 입장에서는 네, 뭐 하나 재건축이 시작하면은 그 동네 전세가가 막 갑자기 막 그 들썩들썩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네. 많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옆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더 멀리 가기보다는 네. 유사한 모습을 가진 뭐 학군이라면 학군, 네. 기타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 주변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네. 고등학교 친구네 집을 갔는데 네, 한 3평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가구가 진짜 다 앤틱한 엄청 좋은 가구였어요. 네. 식탁이 엄청 컸는데 네, 30평대에 막 한 10명 앉는 식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 소파도 막 겨우 앉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내년에 옆에 신축 타워팰리스 들어간다고 그 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빌라 같은 거 조그만 데서. 네, 그러니까 안 떠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자기 생활권에 다 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진짜 그 동네는 이게 흔히 말하는 영토복리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해진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네. 그 동네는 내 땅인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안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딴 동네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사 가게 되는데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내가 이 동네 사는 친구들 다 버리고 어딜 가야 되냐. 뭐 이런 속상함도 있고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결국 이주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옆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주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가장 큰 골치일 네. 거예요. 뭔가 신축이 확 생겨가지고 좀 몰아 넣어놓고 뭔가 부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도 뭐하고 그렇죠. 다 같이 나도 먼저 부셔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툭툭 나오는 소리가 네. 예를 들어서 신도시 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게 되면은 그 옆에 이제 새로 짓는 조그만 택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일산이 그런다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창릉 뭐 이런 데로 지금 어떻게 할까 네. 임대 아파트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얼핏 보여요. 3기 신도시에 네. 좀 약간 일부 수용하고. 네, 수용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수용이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 근데 느낌이 이게 좀 보여요. 쉽진 않겠네요 이게. 어쨌든 그 동네 떠나서 가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요즘 시기에 가장 3D 장관님은 국토교통 장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욕먹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가. 누구한테 다 욕먹는 자리거든요. 아 사실 지난 몇 년간 그 전에 계셨던 분은 엄청 욕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뭐 묘안을 찾아야겠죠. 어쨌든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1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뭐 그래도 무주택자분들보다는 좀 상황이 나았던 거는 가지고 있었던 게 좀 그래도 올랐으니까 네.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이 집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 집은 아니었고 네. 더 높은데 더 좋은데 가고 싶었는데 쟤는 더 올라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1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하세요? 저는 1주택자분들한테는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모범 답안으로는 네. 평생에 걸쳐서 상급지로 이동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근데 평생에 걸쳐서 상급지로 이동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항상 거기서 꼭 본인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란 말을 빼요. 무조건 상급지로 가라. 무조건 상급지로 가라. 아. 그래서 되게 조급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이분들이 사실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서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도 물량을 이제 내놓고 싶어 하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움직이는 네. 그러면 분명히 그 와중에 급매물이라고 하는 네네.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보면은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지금 저랑 얘기를 한 다음에 한두 달 안에 네. 뭔가 승부를 내야 되겠다는 그 굉장히 강력한 욕구에 아.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네네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워워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앞으로 1년 정도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중에 매물끼리 경쟁해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어차피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는 모본다밤이고 네. 그 중에서 가능하면 현재 상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1년간 동안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그러니까 그 상급지로 이동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그냥 맨날 얘기하는 게 집이 안 팔려서 못 가요, 아, 뭐해서 네네네네.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어차피 경험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물건 중에 진짜 최선의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냥 그때는 과감하게 지르시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1년간을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이제 도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딱 그 뭐 며칠 안에 잔금 내면 얼마 깎아줄게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는. 네네. 특히 이제 고령의 좀 그런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은 네.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급하게 파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인데 유독 싸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보면 그게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금매를 잡아라.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상급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내용에 사로잡혀 가지고 네.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싸게 사야지 나중에 이득도 남는 거고 네. 상급지가 올라갈 때 크게 오르는 거고 네.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버셨잖아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덜 벌어서 배가 아픈 거지만 벌긴 벌었으니까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집이 안 팔려서 못 사요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우선 좀 팔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뭘 사볼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먼저 팔고 후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매도 후 매수. 선매도 후 매수를 하는 거가 요즘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애매해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매수하고 파는 게 맞을까요? 네. 왜냐하면 매수를 싸게 샀으면은요, 네. 내 물건을 싸게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내 물건은 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본인들이 그 내놓으려는 매물의 가격을 네. 호가라고 부르고 아. 금매가라고 있는데 꼭 네네. 호가로 내놓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려의 의미가 다르다. 네. 너무 내 거를 좀 좋게 보고 네. 높게 내가 싼 내놓으니까. 게 산 만큼 네. 내 것도 싸게 내놓는 방법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매물 경쟁이 붙었을 때 내 거를 제일 먼저 나갈 수 있죠. 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했느냐? 네. 나중에 또 다시 상승기가 도래할 때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상급지 물건을 산 거거든요. 나는 손해 보는 투자를 한 게 아닌데 그 단기적인 그 얼마 이거에 네. 너무 얽매이니까 그래서 못 팔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 싶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니까 사실 뭐 같은 상황이겠지만 네. 그래도 상급지로 가 있는 게 네. 지금 같은 어떤 상승장의 어떤 뭐 후반이라고 볼 때 네. 이럴 때 좀 그래도 좀 유리하다고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게 거주자라면 네. 그러니까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상급지 가는 게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로 내가 들어갔다. 네. 근데 지난 2008년, 9년이 흔히 말하는 침체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그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2009년에 강남이 또 한번 상승장이 한번 오기는 왔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무너졌는데 그때 만약 2009년에 최고점으로 사셨던 분들은 네. 아마 몇 년간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물건을 투자로 사셨던 분들은 네.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투자로 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속상함이 엄청나셨을 텐데 그냥 그 집 하나를 갖다 엉덩이를 깔고 있었던 분들은 네. 어쨌든 나는 얘가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힘이 빌빌할 뿐이지 나중에 올라간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분들은 진짜 성공한 투자자로 그러니까 2010년 11년에는 실패한 투자자였지만 네. 이분들은 성공한 투자자로 지금은 변신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저는 실거주자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떨어지는 걸 기다릴 그럴 좀 인내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자금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실거주자들이야 어차피 그냥 내가 살 집이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버틸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자라면은요 상급지 또 이왕이면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런 데 살고 싶어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그거 만족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하나를 얻으면 또 두 개까지 얻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입지가 좋으면 그 이득은 나한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도 된다. 근데 지금 이게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하나를 강남에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강남이 계속 오른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지금 강남을 사고 있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정말 부자들이 사는 거잖아요. 더 오르려면 현금이 사서 오르는 거 말고 또다시 대출을 끼고 오른 상까지 같이 풀무지를 해줘야 더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건데 그러기에는 조금 그분들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일단 한 박자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거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이 강남 3구 쪽에서 집 사시는 분들이 진짜 뭐 이렇게 끌어모아서 사는 분들보다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도 돈이 남는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건물 하나 팔아서 몇십억 생겨서 그냥 하나 툭 사러 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봤는데 54억짜리를 잔금을 한 달 안에 현금으로 인천에서 크게 뭐 병원하시는 분이 그냥 탁 사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세상이다. 그렇죠. 내가 그거를 갖다 그냥 얼마가 거래가 됐다 여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그거 막 해서 하게 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뱁새라는 거죠. 그분들은 뱁새예요. 뵙새는 좀 상대적으로 뱁새를 상대적으로 뱁새이기 때문에 다리가 찢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너무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여유 자금도 분명히 있으셔가지고 옮겨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는 것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들어가 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 같은 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을까요? 그것도 조금 좀 우선은 좀 막고 싶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분은 이분들은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상급지로 가고자 싶은 거와 비과세. 이 부분들을 노리는 건데. 양타를 먹겠다. 그거 두 개가 둘 다 오르면 좋다. 약간 사실 보면 그게 욕심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욕심인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결국엔 상급지로 이동하는 건데 이런 거라면 결국 상급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만족과 그 혹시 모를 수 있는 그 예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리스크를 다 바꾸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분들까지도 억지로 막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 와중에서도 과도한 욕심 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9년도에 망가지신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 그 한마디는 영끌이에요. 본인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가야 돼서 구입해야 되는 주택이 본인이 영끌이냐. 영끌이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죠. 원래 뭐든지 후반부에 영끌,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대출일 텐데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정말 상승장촉이 시기 잘 만나면 엄청난 수익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자기 자산을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그 포트폴리오 관리에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영끌이면은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편안하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 뭐 이제 청약 여전히 그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 사실 지금까지 못 산 분들 입장에서 안 산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난 진짜 안 살 거야라고 어찌 보면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후자들은 청약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지속적으로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어쨌든 공급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주택자이신데 어느 정도 좀 돈이 있다. 그러면 집을 사지 않고 청약 계속 기다리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돈은 있잖아요. 돈은 좀 있다. 돈은 좀 있다. 있는 건 좋은데 너 가점 뭐니? 얼마니? 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미분양 난다고도 막 하는 언론의 기사들이 있으니까 막 혹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가점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근데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계산은 다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서 검단 같은 경우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주변의 가격에 비해서 싸게 분양됐으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면서 안전 마진이 있겠네라고 해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만약에 가점은 낮아.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은 청약으로 뭔가를 당첨돼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꿈은 야무진데 네. 현실은 들러리거든요. 그 현실을 좀 직시를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들러리가 될 바에는 네. 차라리 요즘 같은 분위기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급매물을 노리는 게 전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아예 뭐 돈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적정하게 돈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청약을 기다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청 모하면 사시고요. 네. 사시고 네. 전세 주시고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돈으로 새 집에 전세나 월세 들어가세요. 새 집 살고 싶은 게 그게 목적이면. 네. 그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닐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 네. 가장 효율적인 거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으면 그렇게 네.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서울에 예를 들어 직장이 있는데 네. 수도권까지는 나가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 돈은 넘어야지 네. 좀 뭔가 집을 사는 게 낫다.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금액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한 이 정도 있어야 된다.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네, 물론 할 그렇지만, 텐데 네. 일단 요즘 분위기로 봐게 되면 전세 갭 투자를 하든 뭐 하든 최소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억 7,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네. 그래도 뭔가 좀 할 것 같고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방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네. 부분도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더 찾아보면 좋은 게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분들이 한 그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한 7, 8천에서 1억 이상은 좀 가지고 있어야는 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한 4, 5천 정도 있으신 분들은 네. 완전 지방으로 가시긴 해야 되죠. 수도권에서 좀 많이 멀리 가야지 또 기회가 또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의 제일 걱정인 게 보면 네. 그동안 돈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너무 젊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있거나 아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었다가 남들 다 벌 동안 모아둔 돈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좀 바꾼 말하면은 이분들의 부동산 지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럴 수 얘기죠. 있죠.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뒤늦게 본인이 뒤처졌다라고 해서 열정만 가지고 덤벼드는데 이 무모한 짓이거든요.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건 맞는데 네. 열정의 속에서는요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식 없으면 저는 진짜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네. 조금 하지 말게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적고 열정만 많고 네. 지식은 없고 그렇죠. 이 상황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까딱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열정은 있어서 열심히는 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생각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유혹들에 쉽게 넘어갈 테니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 몇 년간 네. 그 좋은 시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시절을 다 놓쳤는데 또 이제 와서 공부하라고 네. 기다려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준비는 안 됐는데. 네. 네. 저는 그분들한테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존심을 세우지 말라. 네,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요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네. 왜 돈이 없잖아요. 네네.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돈이 부족한 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부족한 건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무언가 투자하려면 전략을 세우고 네. 또는 그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해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왠지 그 꼰대님들이 하시는 그런 소리처럼 받아들이는데 공부 안 하고 그 공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실지 몰라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난 다음에 부자 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 촉을 가진 사람 분명히 있죠. 네.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는 사실 확률상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는 자존심만 세우면 결국은 열정만 앞서는 거일 거니까 네. 그 공부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다. 네.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했어요. 네. 저보다 훨씬 뛰어났고 저 되게 네.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우연히 길 가다가 또는 우연히 뭐 때문에 만났는데 제가 앞선 느낌이 조금 들었을 때 네. 그러면 누가 승자일까요? 어허. 승자는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 열정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 그분들 되게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지난장 초창기에 장렬히 전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난장 초창기요? 네, 초창기에 장렬히 전사를 해봤는데 네.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례가 저는 그때 분양권 투자가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때거든요. 분양권 투자가 모든 투자의 기본인 게 아니라 모든 투자의 전부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분양권 투자 전매 금지 나가고 뭐하고 뭐 이러면서 그 상황 판단 못하고 되게 고생했던 그 경험도 있는데 결국 그게 뭐냐 열정만 있고 아는 게 없으니 내가 돈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벌었던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라는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런 분들은 돈을 설사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니까 내가 늦은 걸 인정을 해라.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뛰어들면 다친다. 누가 아나요? 20년 후에 우리 부익남님이나 불용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승자거든요. 그렇죠. 지금 승자 아니라고 해서 뭐 한강다리 가야 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급하게 마음 먹었다가 오히려 이 투자금을 또 잃어버리면 더 늦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라는 말이 정말 그 꼰대 말이 아니고 정말 기본이자 뭐 정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집이 없는 분들도 되게 걱정이신데 반대로 지금 이제 한 채를 사신 분들도 뭐 요즘 뭐 금리 얘기도 나오고 뭐 미분양 얘기도 공급 얘기도 많아서 사실 되게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그래도 뭐 올해 투자도 해보셨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깡통도 차보시고 다시 또 성공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8년 9년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8년, 2009년에도요. 여러분 요즘에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는 얘기 있었죠.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는 얘기 있었고요. 전세 가격 상승한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2005년부터 2006, 7년까지 금리 인상 시기도 있었고요. 똑같아요. 시장은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시장은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무너지거나 죽었으면 2008년 이후에는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자기 자산을 안정적인 관리를 했던, 그러니까 영끌하지 않고 안정적인 관리를 했던 사람. 물론 그 과정에 힘들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는데 이 힘들었던 구간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과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상한다고 뭐 앞으로 뭐 몇 퍼센트가 되네, 10%가 되네, 미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네.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느냐. 오히려 본인 상황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런 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가격보다 그때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샀던 분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샀다면 그 중간에 변동폭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로서까지는 내 최종 승자는 그거를 보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15, 16년 전, 16, 17년 전에 그 당시에도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였고 그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지금도 제대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냥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때 되게 고생했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17년도 그때 바로 사시더라고요. 똑같은 경험 한번 했었으니까 극복을 해봤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일종의 경험이자 지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공부한 거죠. 맞아요. 그 공부와 그 어쨌든 경험이 이 결단을 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은 또 좋은 기회 와도 놓치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걱정만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고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룡 신영강 대표님 모시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동산 혼란한 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혼란한 시기는 여유를 갖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본인의 여유만 있으면 이 시기는 분명히 넘어가고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평생의 수많은 기회로 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